안녕하세요. 이번에 MPL 논문 발표를 맡은 이승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인트로덕션, 아키텍처,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결론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감정 분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괜찮아라고 말을 했을 때 텍스트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이지만 굉장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표정 역시도 어두웠다면 비디오에서는 부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델 감정 분석에서는 보통 세 가지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합니다. 텍스트에서는 발화 내용과 의미를, 그리고 오디오에서는 억양, 높이, 말하기 속도, 비디오에서는 표정이나 시선 같은 비언어적 행동을 추출합니다. 즉 서로 다른 모달리티가 서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하나의 모달리티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풍부한 감정 표현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멀티모달 모델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모달리티가 항상 존재한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마이크가 고장나면 오디오 정보가 사라질 수도 있고, 카메라가 중간에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비디오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손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개인정보 같은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런 걸로 이제 얼굴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도 사용할 수 없겠죠. 문제는 이런 기존 모델들이 컴플레이트 데이터, 즉 세 개의 모델리티만 다 존재를 하는 그런 데이터만 보고 학습을 했다면 이렇게 일부 모델리티가 사라졌을 때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멀티모달 시스템을 만들려면 일부 정보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미싱 모달리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달리티 서브스티션, 즉 이제 모달리티 대체인 건데요. 이제 말 그대로 누락된 모달리티를 0이나 특정 플레이스 홀더 값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가 없다면 오디오 피처를 전부 0으로 채워 넣는 거죠. 구현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 오디오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복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 손실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모달리티 제너레이션인데 남아있는 다른 모달리티를 이용을 해서 누락된 피처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비디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디오 피처를 생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MCTN이나 MMIN과 같은 그런 복잡한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싱, 어웨어 프롬프트 방식인데 모델에게 현재 어떤 모달리티가 결제값인지 프롬프트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달리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능한 미싱 조합도 빠르게 증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모달리티가 3개라면 그건 경우의 수가 그나마 적겠지만 이제 모달리티가 더 많아지면 각각의 미싱 조합에 대응하는 프롬프트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능과 계산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프롬프트 러닝인데요. 일반적으로 파인 튜닝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 전체의 파라미터를 다시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모델이 커질수록 학습해야 하는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프롬프트 러닝은 이와 다르게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러너블 프롬프트만 따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는 프롬프트는 저희가 클로드나 챗GPT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자연어 문장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오디오가 없습니다."라는 문장 그 자체를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작은 벡터나 행렬 형태의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프롬프트가 이제 모델 내부에 들어가면서 모델의 동작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 전체 모델을 다시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다운스트림 데이터 셋에서도 활용하기 쉽고 이미 잘 학습된 100번의
그런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제 핵심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프롬프트인데요. 이제 누락된 모달리티의 정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가 없다면 텍스트와 비디오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싱 시그널 프롬프트입니다. 현재 입력된 피처가 실제 데이터인지 아니면 미싱 때문에 생성된 데이터인지를 모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미싱 타입 프롬프트입니다. 각 모달리티의 그런 미싱 여부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미싱 조합이 발생했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세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싱 시그널 프롬프트는 이제 각 모달리티의 상태를 알려주고 각 모달리티가 뭐 미싱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실제 데이터인지 그리고 이제 미싱 타입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전체 어, 미싱 관계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LPLMM의 그런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MPLMM의 이제 전체 구조인데요.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가장 아래에는 텍스트와 그리고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모달리티가 이런 식으로 없을 수도 있겠죠. 이때 먼저 MMGM이라고 해서 미싱 모달리티 제너레이션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MMG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다른 모달리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누락된 모달리티의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슬라이드 대 제너레이트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피처와 실제 피처에는 각각 미싱 시그널 프롬프트가 추가됩니다. 즉, 이것은 해당 피처가 진짜 관측된 정보인지 아니면 이제 미싱 때문에 생성된 정보인지 모델에게 표시를 합니다. 이후 이제 크로스 모델 트랜스포머를 지나면서 각 모달리티가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미싱 타입 프롬프트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미싱 타입 프롬프트는 특정 모달리티 하나가 아니라 전체 미싱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모달리티 사이의 관계를 도와주도록 그 모달리티 사이 관계를 고려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랜스포머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 센티멘트나 이모션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기존 프리트레이닝 백보는, 프로즌, 즉, 얼려있으면, 즉,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죠. 즉, 전체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꽃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러한 러너블한, 이러한 것들만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추가 파라미터로 이제 미싱 모달리티 문제를 처리한다는 점이 이 모델의 이 LPLMM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부분은 이제 제너레이트 프롬프트가 어떠한 그런 수학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수식은 오디오가 미싱된 상태를 예로 든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XV는 현재 존재하는 그런 비디오 피처이고 XT는 텍스트 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오디오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생성하기 위한 제너레이티브 프롬프트가 이 PGA라는 이런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텍스트와 이제 텍스트 피처는 원래 오디오와 피처 스페이스가 다르죠.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제 이런 FV 화살표 A, FT 화살표 A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오디오 공간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디오와 텍스트를 오디오의 관점에서 해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변환된 피처들과 오디오 제너레이티브 프롬프트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어, 항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성된 오디오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오디오 시그널을 완벽하게 복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목소리의 파형 자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예측이 필요한 오디오 피처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 분석에 필요한 수준에서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델리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어,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LPLM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식에서는 텍스트 피처를 오디오 공간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제너레이티브 프롬프트와 결합을 해서 실용적인 이제 오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죠. 두 번째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비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똑같이 위 수식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오디오와 비디오가 없는 정보가 되겠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의 모달리티만 누락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PLM은 다양한 미싱 조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 제너레이티브 프롬프트를 통해서 미싱 피처를 생성했다고 해서 생성된 피처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와 비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오디오 피처를 생성을 했지만 실제 오디오 정보와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이 생성된 오디오를 실제 오디오와 완전히 동일하게 믿어버리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미싱 시그널 프롬프트인데요. 미싱 시그널 프롬프트는 모델에게 이 피처가 원래 존재했던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 어, 결집값 쳐서 생성된 정보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의 예시를 보시면 어, 이러한 오디오는 생성된 피처이기 때문에 미싱 프롬프트인 이제 MS라는 것을 그러니까 PMS라는 것을 추가를 하고요. 어, 비디오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와 다르게 앞에 N이 붙어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not missing prom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모델에게 오디오는 참고를 하되 보온된 정보라는 점만 알고 사용을 해라라고 모델에게 입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싱인 그러한 피처를 복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미싱 시그널 프롬프트는 그 내용의 출처 혹은 신뢰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미싱 타입 프롬프트입니다. 미싱 시그널 프롬프트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미싱 시그널 프롬프트는 각각의 모달리티별로 미싱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반면 이제 미싱 타입 프롬프트는 현재 샘플 전체의 미싱 패턴을 하나의 정보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오만 미싱인 경우, 비디오만 미싱인 경우, 오디오와 비디오가 동시에 미싱인 경우에는 모델 입장에서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달리티 간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싱 타입 프롬프트는 이러한 전체 미싱 관계를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모달리티 하나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달리티 쉐어드 프롬프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 여러 모달리티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크로스 모달 인포메이션이나 뭐 파인 그레인드 인포메이션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수식은 미싱 타입 프롬프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수식의 핵심은 각 모달리티의 미싱 여부를 어, 그러니까 미싱 여부를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오디오는 지금 보시면 이제 MS가 붙어 있으니까 미싱 상태고, 그다음에 그래서 오디오는 미싱 상태고, 텍스트도 미싱 상태네요. 여기서는 비디오만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일 때 앞에 가중치인 MA, MV, MT를 적용을 해서 모두 결합을 한 MP라는 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샘플의 전체 미싱 패턴 리프레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두 번째 수식에서는 기본 미싱 타입 MP에다가 이제 PMT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P프라임 MT라는 것을 만들어지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본 프롬프트 하나를 가지고 현재 어떤 모달리티가 있고 어떤 모달리티가 없는지를 반영을 해서 샘플마다 다른 프롬프트를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모든 미싱 조합마다 프롬프트를 하나씩 따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학습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는 CMU, MOSEI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MUIT의 백본을 프리트레이닝합니다. 이제 MUIT는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사이의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을 학습하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 2에서는 저희가 어, 그러니까 아홉 번째 슬라이드였었나요? 그때 이제 백본 파라미터를 고정을 시켜놨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앞에서 학습했던 그런 MUIT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는 실제로 학습하는 것은 이제 세 종류의 그런 프롬프트 그리고 MMC 안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모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파라미터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4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트레이닝 중에 랜덤 모달리티의 드롭 아웃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즉 원래 존재하는 모달리티를 일부러 제거를 하는 것인데요. 또 그리고 학습률은 이제 0.7을 본 논문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기본 세팅은 이제 프롬프트 러닝 길에 따라서도 성능이 바뀌는데 이거는 길이는 16으로 고정을 했고 배치 사이즈는 64, 에포크는 30, 그리고 아담 계열, 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총 4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CMU MOSE는 영어 기반의 센티멘트, 그러니까 감성 분석 데이터셋이고 데이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본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됩니다. CMU MOSI 역시 영어 기반 그런 감성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IMO CAP는 감성이 아니라 이제 감정 분석 태스크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CHSIMS는 중국어 기반 센티멘트 데이터셋입니다. 따라서 이제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센티멘트와 이모션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모델의 범용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FN이나 F1이나 MA, 뭐 CORR 이렇게 있고 뭐 큐로시도 있고 ACC 7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감정을 7개로 나눠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중간에 0도 포함을 해서 총 7가지로 그렇게 그룹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기존 방법인 뭐 LB, MS, MD, MCTN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아울스라고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제안한 MPLN의 모델입니다. 각 열은 이런 것처럼 어, 어떤 모달리티가 미싱인지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디오와 누락이 된 거고 이거는 비디오, 이건 텍스트 그리고 오디오와 비디오가 동시에 누락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MPLM이 여러 데이터셋과 미싱 상황에서 높은 어큐러시와 F1을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 논문의 포인트는 이제 단순히 성능만 높다는 것이 아니라 MMIN처럼 복잡한 생성 구조를 사용하는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학습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에서 일부 모델리티가 손실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싱 비율을 점점 높였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X축 방향으로 갈수록 이제 모달리티가 미싱되는, 즉 결집이 되는 비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정보가 손실된다는 환경이죠. 파란색 MCTN이나 이런 MMI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승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성능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델인 MPL, MM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세 가지 프롬프트, 제너레이티브, 그리고 미싱 시그널, 미싱 타입 이런 것들의 이제 상호 보완적 역할로 그런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은 이것도 똑같이 위랑 똑같이 이제 위는 강인성이고 얘는 범용성과 관련된 이제 실험했대요. 요 COM 같은 경우에는 컴플레이트 즉 모달리티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인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모달리티가 미싱된 어, 인컴플레이트 데이터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기존 백본은 이 논문의 프롬프트 기법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를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인컴플리트의 성능은 67.9인데 프롬포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73.4까지 증가를 합니다. MMIM이나 뭐 UNI, MSE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롬포트를 추가를 했을 때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프롬포트 길이를 왜 16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X축은 프롬포트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 막대는 이제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어큐러시 개선 정도입니다. 당연히 프롬프트 랭스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 길이를 늘리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능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이나 20 정도에서는 이제 높은 성능 향상이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죠. 이제 오른쪽에 이런 수식은 어큐러시 개선량을 프롬프트 랭스로 나눈 값입니다. 즉, 이 수식은 파라미터 하나당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능을 높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롬프트 랭스 16은 단순히 가장 큰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라미터 그런 효율성 사이에서 비교적 좋은 균형을 가지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를 보듯이 프롬프트 길이가 길어진다고 해서 꼭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도 한계는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우 피처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모델은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의 로우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사전에 추출된 피처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로우 데이터는 훨씬 복잡하고 서로 다른 모달리티 사이의 상관관계도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에서 바로 미싱 모달리티를 생성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 모듈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MMGM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듈이 있었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컨버전 그런 블록과 생성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는데 계산 효율성은 높을 수 있어도 데이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런 보안 정확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은 복잡한 원시 데이터 환경에서도 이제 누락된 모델리티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강건한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블록 부분입니다. 총 네 가지가 있었는데 현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완전한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응을 해서 이제 미싱 모델리티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다음에 세 개의 프롬프트 러닝이 존재를 했죠. 간단히 이제 제너레이티브는 이제 미싱 피처를 생성을 하고, 미싱 시그널은 이게 어, 실제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집이 돼서 생성된 그런 데이터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모듈이었고, 미싱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체 그런 미싱 패턴을 학습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효율성은
전체 백본 대신 작은 프롬프트 중심, 여기서는 16을 사용을 했었죠. 그런 작은 프롬프트 중심으로 학습이 돼서 효율적이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기존의 다양한 실험 결과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MPLMM에 관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